안녕하십니까, 조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10포인트 하락한 326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7억 쭉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먼저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94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000 매도.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7500 팔았는데요. 금융투자가 4200 매도했고, 연기금이 1700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아주 신났습니다. 업종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연기금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은행주가 약 9.86%입니까? 우와, 거의 10%의 상승을 보였군요. 오늘 은행주가. 우와. 의료정밀이 한 0.79% 상승했고요. 많이 빠진 건 의약품이 하락했고, 기계가 하락했고, 건설업, 운수창고가 오늘 많이 하락했군요. 은행주, 왜 이럴까요? 오늘 외국인이 샀나요? 은행주?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 경기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왜 그런가요? 종목별로 보니 거래량이 오늘은 가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7억 주인데 순수 거래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가 1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다 모르는 종목들만 있어가지고요. 낯선 종목들만 이렇게 보이네요. 서울식품이 아직 살아있군요. 400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썩 보이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가니 카카오도 같이 갑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가주들로 보이죠? KB금융 800원 상승했고, 제약주가 오늘 신한지주도 오늘 상승세 보였고요. 기아차가 600원 상승했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야죠. 눈에 상승하는 종목이 카카오 상승했고요. 12% 카카오뱅크겠죠. LG전자가 2.5 4천원 상승했고요. 좋습니다. KB금융 상승했고, SK텔레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오늘 상승한 거는 은행주군요. 은행주 SKG가 있고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죠? 네, 이상이고요. 회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지수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신고가 보였습니다. 크게 상승했고요. 이제 직전 고점이 35,150이었는데 어제정에 35,208포인트, 장중에는 35,240, 오늘 큰 폭 상승했죠?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거래량이 좀 들어서 좀 서운하긴 하나 이 정도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8월달 시장 유동성 장세를 봐서는 이 정도면은 무난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도 8월달도 이렇게 썩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렇게 큰 폭 상승할 때도.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지겠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 신고점 내고 금요일은 하루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은 좋아요. 이건 쉬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신고점 내고 하루 쉬어간다. 전반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P 역시나 신고점 냈죠? 좋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 종합주가지수 봐야겠죠? 오늘입니다. 오늘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11시경에 신고점 냈나요? 쭉 고점 내고 이 정도면 오늘 플러스 난 거죠? 플러스 쭉 보여주다가 1시 이후에 1시 반부터 무너졌군요.
뭐 연기금이라든가 우리 기관 투자가 동향으로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를 보여줬군요. 일봉 차트 볼게요. 아직까지 그래도 21선 위에 있고요. 오늘 크게 우아래 떨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서 서운하지만 그래도 7억 주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가수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21선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21선 위에 있고 주가지수 21선이 상승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큰 떨림이 내일 어떤 움직임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뭐 지난주 수요일날입니까? 수요일날 뜨고 목금 월요일이죠? 수요일날 큰폭 상승에 대한 아직까지 그 지선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이후에 제가 보면 이렇게 하면서라도 8월달 시간을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버는 장세. 크게 하락하지 않고 3200 바닥에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310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거 판다 한들 3100이면 뭐 3% 많이 빠지면 5%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월달 장세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 어제까지는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인데요. 오늘은 좀 바람이 불고 바람이 좀 선선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날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낮에는 떼약볕이고요. 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없어도 되는 계절이 다시 또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기금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연기금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시장에 대해서 좀 우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군적인 입장인데 연기금이 아주 선두에 서가지고 시장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누차 말하지만 거기서 누가 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래? 나는 경제 대통령 할래? 설치되는 어떤 꺼머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렇게 잘나가는 대한민국 주시장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마치 자기 돈 가지고 파는 것처럼 국민들의 연기금 돈 가지고 왜 이 시장에서 팔고 그러죠? 현대차예요. 오늘 뭐 일부 상승했다가 조금 밀렸는데 요거는 21선까지 되돌림 정도 보여주죠? 소폭 밀리는데 뭐 크게 빠지지 않겠죠? 네, 되돌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 긴꼬리 달린 거 보니까 뭐 단기 바닥일 수도 있고요. 뭐 좋은 거는 내일이라도 플러스가 나주면 저점이 높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0.67% 밀리긴 했는데요. 거래량이 증가한 거는 좋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크게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멈추든지 많이 빠지면 이 정도겠죠. 여유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때 팔으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팔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는 건 하지 마시고요. 괜히 겁나서 뭐 팔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많이 빠지면 이 정도겠죠. 주가지수 3100 가면 21만원 갈 것 같습니다. 이때가 3100이었거든요. 편안하게 여유있게 보시고요. 시장이란 건 언제 어느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유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보세요. 은행지 뜨는 거 보세요. 이건 경기가 좋아야 뜨는 거예요. 지금 경제 쪽, 수출 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연기금 쟤네들이 이렇게 팔면서 뭔가 겁을 주는지 모르겠고, 몇몇 사람들이 뭐 시장 안 된다 겁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올림픽도 끝났죠? 어제 폐막식을 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거 보더라고. 어제는 뭉치면 찬다? 그거 제 1회 보느라고 폐막식은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뭐 한국 패싱? 폐막식 때 기수가 들어오는데 한국은 비치지도 않았고 한국 선수들은 한 번도 안 비쳤다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의 그 쪼잔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없어버려야 될 나라입니다. 네. 근데 뭐 친일파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그런 일본이 좋다고 하는 놈들이 있으니 그런 놈들 조심하면 됩니다. 주가 뜨는 것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NC소프트 그냥 이러려냐고 보십시오. 얘는 언젠가 60일선 상향 돌파할 때 그때 한 가닥 기대를 걸면 되겠죠.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 확인한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얘는 뭐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죠. 올라갈 때는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이라고 그래요. 내려갈 때는 고점이 낮아지면 그 하락이라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61선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먹고 있네요. 누가 마치 주가를 보면서 61선 오면 이렇게 매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모양새가 참 안 좋은 패턴입니다. 둥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뭐 크게 안 빠지고 고점 부근에서 멈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겠죠. 이게 한 15만원입니까? 15만원에서 지금 11만, 거의 12만원 봤을 때 3만원 빠진 거죠? 20% 빠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100% 상승했군요. 100% 상승했는데 20% 빠진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이 정도면 바닥 따지기 국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찬바람 불면 좋아지겠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이 고비다. 여름이 고비다라는 얘기 봄철부터 얘기했잖아요. 바로 지금이 한참 더울 때예요. 입추도 지났고 8월 9일이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광복절 오지 않겠습니까? 찬바람 불겠죠?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LG 디스플레이 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군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군요. 더 이상 안 빠지길 바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과거 같으면 이 종목 여기 깨면은 뭐 겁난다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냥 현재 시장은 이렇게 가고 업종 자체가 좋은 업종이고 종목 자체가 좋은 업종이고 실적 좋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란다 한들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파십시오 했을 거예요. 이거 깨면 파십시오. 이게 네크라인입니다 했겠는데 지금 시장은 패러다임이 만큼 바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빠져요. 횡보라고 봐야죠. 크게 보면 횡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5,000원에서 뭐 22,000원 한 10% 안짝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렁출렁 옆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와서 겁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다행히 좀 멈춰서군요. 얘도 최소한 21선은 넘겨줘야, 근데 이거를 요 가격대를 28만원 이 거래량을 돌파해 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8월달 중에도 요 가격은 올라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정도 거래량, 그래도 이 정도 장대면은 최소한 3개월은 돼야 되겠죠. 9월달까지도 28만원을 못 상향 돌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좋은 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또 장대거래 한번 나와주면서 돌파해주면 돼요. 20에서 돌파해주면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한 거래량이 나오길 기대해봐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흐름은요 안 좋죠. 네. 역배 상태로 밀리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바라는 거는 더 많이 안 빠지길 기대해 보는 거겠죠. 전기차,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죠. LG엔자가 오늘 상승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장대 음선 이후에 소폭 횡보하고 있으나 내일에도 16만 5천원 가까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려놓고 또 쉬고 그러지 말고요. 한 번 더 올려 붙여가지고 긴자 양선 음선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 기대를 가져도 좋은 회사입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제 TV, 뭐 일제 소니 TV, 지금은 LG TV입니다. 과거 금성사, 네, 골드스타 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LG전자 다음에 KB금융인가요? 왜 이렇게 잘 가요? 은행주. 참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하나요? 이제 지수 주가 21선까지도 이제 바닥 멈추고 꼬부라지려고 하는군요. 바닥 다지기 한 것 같고 얘를 올라갈까 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하나요? 61선까지? 요건 돌파는 힘들겠죠. 여기서 요 뭉친 거는 요거 돌파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좋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증가했고요. 은행주 참 대단합니다. 누차 말하자면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 여름에 이 무거운 날에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확인은 안 해봤어요. 기아차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좋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연기금을 저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1700억을 팔아버리네요. 살 때는 100억, 200억. 외국인들이 살 때 반짝반짝 사는 척하고 팔 때는 그냥 대놓고 팔아버리고.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했었죠? 업종지수 보면서. 예. 이땐가요? 2002년도, 2003년도 460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얼마입니까?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죠? 460에서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어요. 그게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그럼 대략 몇 배예요? 4배 오른 거죠? 500에서 500 잡고 4배 이상 올랐죠. 400% 이상 올랐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면서 쭉 빠졌다가 올라갔는데요. 쭉 버텨줬잖아요.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게 MB정부 때예요. 8, 9, 10, 1, 2 맞죠? 8, 9, 10, 1, 2 8, 9, 10, 1, 2 때까지 3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죠. 시장이 이래요. 못 올라갔잖아요. 이때 좋았는데 이때 머물렀잖아요. 요거 이제 하락한 것만큼 반등한 거고 이때 쭉 빠지니까 이때만 해도 연기금의 주식에 대한 비중이 아마 5%였을 겁니다. 5%. 금융자산 중에 95%는 채권이고요. 주식 비중은 5%였었어요. 압도적으로 채권이 많았어요. 왜? 연금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낮아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가 받치겠다고 MB정부 때 아마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30% 늘려라 그랬어요. 그때는 말도 참 잘 들어요. 늘려라 내고 늘리고. 그 주식 30%, 채권 70%까지 늘려놨죠. 연기금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연기금이 쭉 받친 거죠. 대부분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주로 샀다라고 해요. 확인이 안 됐으나 프렌들이한 종목들이잖아요. MB하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내동 잘 있다가 왜 이제서 줄이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15% 줄인다고 그러나, 뭐 20% 줄인다고 그러나, 줄인다고 그러죠? 답답합니다. 주식 비중을 30%나 늘리는 나라가 있었나요? 어쨌거나 이제는 이제 와서 줄인다고 그러니 답답할 뿐입니다. 화나서 그랬어요. 연기금 하는 짓거리가. 삼성전자 봐야죠. 기아차요? 뭐 기아차 뭐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어쩌겠어요. 삼성전자입니까? 요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그랬죠? 장악형. 양선을 음선이 쫙 장악해가지고
네, 내려가는 거. 농계전법 같이 끌어안고 내려가는 전법인데요. 또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겠어요. 이 정도에서 멈추겠죠. 뭐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 떨림이 많은 거 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거니 한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꾸준히 됐죠. 삼성전자는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HMM인가요? 전 되돌림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져요. 되돌림 됐고 이제 좀 내려가도 되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되돌림 된 것 같죠? 이 정도 네크라인 쭉 이어지고요. 21선까지 왔다가 이제 내려가도 누가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확 죽었죠? 생각만큼 많이 시원하게 안 내려가네요.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팔아도 안 내려가고 사도 안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네, 추석 때까지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까지. 제가 봄철 때 여름이 고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찬바람 불면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찬바람 불면 좋아져요. 지금이 그 여름의 좀 피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시간만 잘 때우고 주가가 이 정도에서 버텨주기만 기다려보고 얘도 21선까지 되돌림하면 나오겠죠? 이 종목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되돌림은 하면 나오고 21선까지 왔다가 빠지면 멈추겠죠? 이 정도에서 모양은 참 안 좋은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 같아요. NC소프트,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 K뷰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쭉 올라갔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K뷰티를 보고 아마 미리 선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지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실망 매물 나온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K뷰티 또 앞서 나가겠죠. 제발 좀 정치하는 그 지자체장들아, 서울하고 부산 특히 코로나 좀 잡아라. 이 코로나가 계속 부리니까 걔들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받아가겠죠. 뭐 나서서 앞장서 가면서 본인들이 벌려놨으면 본인들이 수고해 가야죠. 국민들의 생명 가지고 건강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아요. 벌 받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요. 저도 오늘 뭐 여의도 좀 갔다 왔는데요. 여의도도 한적하더라고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식당도 한가하고 아마 사무실에서 배달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식당도 한가하고 커피숍도 한가하고 다 한가하더라고요.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그 콩국수집, 비빔국수집 거기도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가요? 뭐 어쨌거나 여의도 지하 백화점 음식점도 조금 썰렁한 것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현대건설인가요?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올라가다가 밀렸네요. 제가 이거는 남부 관련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네크라인인데 네, 내일 하루 더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거 깨면 파세요 막 그럴 텐데 깨도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기대는 갖고 버텨보고 싶습니다. 그 남북경협 관련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현대 엘리베이터 지난주 주말에 했는데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때까지 대부분 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 대부분 끝까지 안 듣죠? 그 남북 관련주의 현대그룹
현대그룹주가 만약에 남북 관련 뭔가 재료가 나오면 현대그룹주가 앞장서 갈 것이고, 그 중에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앞장서 갈 걸로 보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상승했어 이거. 이때 올라갔다가 11선 깨고 20선 깨고 분위기 쭉 내려가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때 장대 거래 한번 나오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눈치를 좀 채고 미리 선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그래요. 근데 쭉쭉 뻗지 못하고 긴가민가. 근데 거래량이 괜찮죠? 이때 못지않게 지금 거래량이 좋죠? 누군가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아마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거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죠. 전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인데 2018년도에도 급상승했잖아요. 이만큼. 2018년도가 뭐 남북 관계가 좀 핑크빛이 돌 때 아닙니까? 판문점 만나고 할 때 아닌가요? 이때 좀 급상승했죠. 다른 종목들 별 볼 일 없을 때 2만원서부터 9만원까지 급등했군요. 450%. 단기간에 석 달 동안에 아주 폭등한 종목입니다. 37,000원서부터 9만원까지 폭등한 종목이네요. 남북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새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누군가가 눈치를 챈 건지. 괜찮죠? 왜 이렇게 올랐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관심은 현대건설 왜 안 빠지나 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고, 현대엘리베이터 움직임을 잘 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마지막에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경농하고 제가 한농도 했었는데, 경농 한농을 종목을 제가 코드번호 또 안 적어놨네요. 제가 검색을 해서 경농 한농을 한번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경농 002100 오늘은 빠졌군요. 002100 알게 모르게 올랐죠? 지금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7월 말서부터 누군가가 뭔가 좀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얘도 월봉 보여드릴게요. 얘도 2018년도에 이렇게 급등했죠? 그렇죠? 변화가 없던 종목이 2018년도에 이렇게 폭등했다가 주선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무섭게 뜨지 않았나요? 저가가 만원인데 고가가 24,000원, 한 달 동안에 24,000원까지 갔다는 종목입니다. 2018년도면 전체 시장이 잠잠할 때거든요.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경농 이렇게 폭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남북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꿈틀꿈틀 이 정도면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거래량도 좋고요. 뭐가 있지 않겠니? 라고. 예. 그 다음에 조비가 있죠. 조비라고 그러죠. 오늘은 많이 밀렸네요. 조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많이 움직였죠.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가 무슨 남북 관련주가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마 라고 이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북 관련주예요. 얘도 월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크게 상승했죠. 얘도 그리고 쭉 밀렸다가, 이거는 뭐 2020년도에는 다 같이 움직인 종목이니까요. 근데 얘는 오늘 급하게 밀렸네요. 남북 관련주가 무슨 남북 관련주예요, 헛소리하지마 하면서 이게 투매 비슷하게 나오면서 쭉 밀린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심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이야기하면서 또 지난 주말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딴을 마지막에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들은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드린 거예요. 다들 보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뭔가 급해, 마음이. 주식은 마음 급하고 이러면 못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른 방 가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들으면 더 헷갈리지 않아요? 다 다를 텐데. GS건설은 이거 뭐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이거 진짜
물방울 매달려 있으면 고드름 떨어지려고 하는군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하루 이틀 더 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안 좋은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괜찮겠으나 밀리면 몇 가지 봐야 되나요? 그렇죠? 모양은 안 좋아 보이는데 10%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44,000원, 42,600원 여기까지 5%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거래량은 또 증가한 거 보니 바닥을 확인하고 이 정도로 또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밀리면 안 좋은 거죠. DL건설 바닥 따지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1선까지 되돌림인지 바닥 따지기인지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밀리면 안 좋은 거죠. 여기서부터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죠. 네. 단지 이제 멈춰주기만 기다릴 뿐이죠. 요즘 장세가 이러면서 바닥 따지기도 들어가니까요. 옛날 같으면 이럴 때는 무조건 파십시오 막 이럴 때 무조건 파시오 그럴 텐데 지금 시장이 안 빠지니까요. 바닥 따지기 들어가겠죠. 절대로 매수는 여러분께 매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매수 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회수 줄고 매수하라는 대로 다 가시는 것 같은데 사지 마세요. 얘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지난 주말 뜬 거 오늘 그대로 빠졌네요. 안 좋죠. 두 개 합쳐놓으면 안 좋아요. 두산중공업을 어디서 바람잡힐지 모르겠으나 이거 돌파 전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32,000원 돌파 전까지 보지 마세요. 현대제철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남북 관련하면 현대제철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남북 관련 재료가 없는지 반영이 안 되는지 그래도 뭐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어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팔아야 됩니다라고 겁을 줬을 거예요. 이 네크라인 깨지면. 근데 시장이 제가 보기에 빠질 것 같아도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패러다임 변화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어디서 무슨 겁을 주더라도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종합주가지수도 안 밀리잖아요. 많이 빠지면 제가 보기엔 3,100. 많이 빠지면 그 이하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좀 버티세요. LG화학은 소폭 상승했나요? 뭐 의미는 없죠. SK이노베이션은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삼성 SDI가 최고입니다. 요게 단기 고점이지 않겠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거 보니까 나 올라갈래 이런 모양 같아요. 긴 장대 양선에 까마귀 두 마리가 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밀리면 뭐 75만원이겠죠. 올라가면 뭐 직전 고점 얹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나쁘진 않는데요. 까마귀가 날라야죠. 까마귀 툭 떨어지면 안 되죠. 포수가 총이 쏴맞으면 이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날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좀 쉬었다 가겠죠. 좀 쉬었다 올라가겠죠. 까마귀 두 마리가 지금 고목나무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캔들 차트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좀 가는 척 하다가 오늘은 크게 밀렸군요. 그냥 뭐 횡보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셀트리온은 그 조회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겠죠. 설마 여기서 사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쵸? 여기서 물려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샀으면 35만원에 샀어도 10만원 빠졌네. 만원 빠졌나요? 한
10,000원 빠지면 30% 빠진 종목입니까? 그쵸? 30% 빠진 거죠? 그렇군요. 많이 빠졌어요.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 주식하지 마세요. 정보 가지고 주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그 정보는요, 막바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정보는 막바지 정보. 그 정보 듣고 매매하시면요, 진짜 막바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 겁니다. 사실일 경우에 아니면 뭐 루머일 가능성 높고요.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 주식하시면 한 3번, 5번에서 4번은 플러스가 날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주식하면. 근데 한 번 실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보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 가지고 주식하는 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현대모비스. 그러려니 봐야 되겠죠? 삼성물산. 잘 가나 했더니 SDI처럼 좀 쉬겠죠. 여기까지 왔다 가겠죠. 이 정도 고점이면 잘 왔어요. 이때 속았는데 2번 속지는 않고요. 좀 왔다 가겠죠. 어쨌거나 이거 상단에서 노는 건 나쁘진 않아요. 어쨌거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한 2만원 올려붙였군요. SK 잘 버티고 있죠? 네, 잘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SK가 요새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채태원이가 정신 차리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혼나줘야 정신 차려요. 삼성전기 잘 가고 있네요. 이게 추세를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21선 지지받고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21선 지지받고 나쁘지 않죠?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되겠네. 올려놓고 고목나무에 까마귀가 아니라 고목나무 매미가 2마리가 붙었는데 1마리가 더 붙었군요. 21선 이탈했나요? 더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날 왜 떴을까요? 어쨌거나 장대 양성 나왔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예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 거니까요. 카카오 잘 좀 쉬어가다가 카카오뱅크를 만나더니 지금 아군 버텨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잘 버텨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약발 좀 멈추면 좀 쉬겠죠? 어디까지 할까요? 저기 통신 3인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가요? 이 정도는 아슬아슬한데요. 21선 밑에 있고 아슬아슬한데 글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요 모양새 봐서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둥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주봉 차트가 원형천 전형 비슷하게 빠지고 있죠. 요거 봐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20주의 동편선 깨고 있고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과거 차트에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니? 라는 개념에서는 좀 그런 건 있는데 팔아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0만원 깨면 좀 줄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글쎄 얼마나 빠질 걸까 싶긴 해요. 뭐 붙이면 21선 정도겠죠? 판단하기 참 애매합니다. 30만원 33만원 고점 딱 10% 깨지는 거죠. 30만원 혹시 깬다면
저 같으면 일부는 한번 팔아볼 수도 있겠어요. 혹시 몰라서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근데 팔고 나서 안 빠지고 31만원, 32만원 치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살 수 있다면 괜찮아요. 30만원 깼을 때 팔고 32만원 올라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 팔진 마시고 한 4분의 2 정도 팔아보면 나머지 3분의 2나 4분의 3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점에 사지 않는 한 30만원 깨졌을 때 팔아도 손해는 아닐 걸로 판단돼요. 30만원이 과거 패턴에 의하면 썩 깼을 때는 일단 추세 이탈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팔지 마시고 성실껏 하지 마시고 한 4분의 2 정도 30만원 깼을 때 한번 줄여보시고 32만원 올라갈 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일부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름 버티시고요. 차트 모양이 썩 좋진 않아요. 원형 천정형 시대 올라갔다 쭉 내려가니까 고점이 내려가니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네크라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팔았는데 크게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왜? 지금 추세가 지금 패러다임이 그래요. 근데 패턴 분석상으로 그래프상으로는 30만원 깼을 때는 일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겁니다. 고점 대비 10%잖아요 10% 정도는 항상 우리가 각오하고 매매해야죠. KT는 오늘 또 올라붙였군요. 21선 다시 또 치고 올라가려고 하나요? 60선 깨진 않았죠. 얘는 61선 매매를 보시고 위에서는 놔둬도 되고 아니면 조금 낮춰가지고 이 정도까지 낮춰봐도 되고요. 근데 팔아도 안 빠질 것 같아서 안 빠져요. 지금 현재 패러다임 자체가 팔아도 안 빠지고 사도 안 오르고. 어쨌건 21선, 61선 보고 위에서 노는하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와도 뭐 내가 보기엔 10%도 안짝인데 혹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래요. 근데 한번 팔면 또 못 살까봐 누차 말하지만 뭐 조카나 누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되는데 우리 삼촌이 소개시켜줬는데 어떻게 뭐 금방 뭐 헤어져요. 뭐 이런 바보짓 하는 사람 조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잘 헤어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또 누굴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아닐 때 잘 정리하면. 근데 소개시켜주는 족족 정리도 못하고 배실배실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소개 못 시켜주죠. 불안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팔았는데 추세 깨져서 팔았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다시 살 수 있으면 파세요 그러는데 팔고 이러면 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사고 이게 참 시황해주는 사람과 투자자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갖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 계십시오, 버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21선 계속 맞물려 있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통신 3인방은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조비하고 경론까지 했었고요. 뭐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날 선선한데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